안녕하십니까. 생각 메커니즘의 황선문입니다. 오늘은 기억 잘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란 생각의 저장된 형태를 말하죠. 우리의 생각이 저장되면 기억이 되고요. 그 기억은 다시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때 필요한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기억을 잘 떠올릴 수 있을까요?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기억으로 전환되고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의 인지 상태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수면 위가 있고 수면 밑이 있는데요. 수면 위는 의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면 밑은 의식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생각이나 기억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고요. 그 기억이 떠올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과 기억의 떠올림이 구분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억을 저장하고 있지만 한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은 극히 소수고요. 기억 중에서는 영원히 떠오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겠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떠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생각은 수면 위에 일부만 있고요. 일부는 수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 생성 과정 중 일부만 인지할 수 있고요. 일부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생각의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도 역시 인지할 수 없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는 과정이나 기억 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기억을 반드시 떠올려 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과정을 인지할 수 없는지 예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억이 저장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시내를 걷고 있는데 멀리에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순간 아버지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를 보자 시내에서 아버지를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예를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보겠는데요. 하나는 생각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정말 생각이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억이 떠오를 때 어떤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생성 과정은 이미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편에서 다루었지만 여기에서는 생각이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생각 메커니즘이라는 생각을 관장하는 추상적 기관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생각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내부나 외부에서 정보가 입력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부에서 기억이나 본성이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각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낸 생각은 기억으로 저장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를 보면 시내에 섞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시각적 정보가 외부에서 입력되었고요. 내부에서 기억이나 본성에 반응하여 아버지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었고요. 이 생각은 기억으로 저장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는 인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낸 생각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응한 내부에서 대응한 기억이나 본성은 인지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쓰여진 아버지 얼굴이나 또는 사람 같은 것들은 앞뒤의 내용을 보고 추측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때 저장된 기억도 인지할 수 없겠습니다. 즉 우리는 생각이 생성될 때 생각의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은 인지할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올려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저장된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이 기억으로 저장될 때에는 인지할 수 없지만 그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 비로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네라고 하는 생성된 생각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시내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때 반가웠던 감정도 떠오르고 또 그때 떠올랐던 기억도 떠오르겠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상황이 같이 떠오르는 이유는 생각의 기억으로 저장될 때 생성된 생각뿐만 아니고
주변 사항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묶음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 현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기억으로 저장될 때는 이때 생성된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 사항도 모두 포함하여 기억되는데요. 생성된 생각, 생각 씨앗, 대응한 기억, 대응한 본성이 모두 하나의 묶음으로 저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묶음을 우리는 기억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기억 조각은 기억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면서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기억할 때나 또 저장할 때, 또 인출할 때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말하죠. 이때 기억 조각 상태에서 작용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억 조각을 생각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기억 조각을 보시면 여기에 생각 씨앗이 있고요. 생성된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때 반응한 본성이나 기억이 있고, 저장된 기억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억 조각 형태는 마치 생각 생성 과정과도 유사한데요. 그 이유는 생각 생성 과정에서의 거의 모든 것을 기억 조각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억 조각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연결된 상태로 저장되고 또 정리되고 또 인출되겠습니다. 기억 조각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성질을 가진 기억 조각을 어떻게 하면 잘 떠오르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기억 조각 형태로 저장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기억 조각을 어떻게 하면 잘 떠올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억 조각은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진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 하나만 떠올려도 그 기억 조각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예가 있는데요. 신에 섞고 있는 아버지 모습, 즉 생각 씨앗이 떠올라도 이 기억 조각은 떠올릴 수 있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는 아버지 얼굴, 사랑 이것들 중에서 어느 거 하나만 떠올라도 이 기억 조각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성 요소를 보면 전부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 조각은 잘 떠오르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조각을 떠올리려면 이를 떠올릴 수 있는 강력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를 한번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내에서 교통사고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고요. 여기에 반응한 기억으로는 무능하고 자신을 구타한 아버지의 모습이 또 생존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생각은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굉장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일수록 잘 기억되고 잘 떠오르며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개의 기억 조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편에 보시는 기억 조각이 첫 번째 만들어진 기억 조각이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기억 조각이 두 번째 우리가 가공한 기억 조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을 떠올린다고 하면 그때의 생성된 생각을 떠올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기억 조각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가 떠올라도 그때의 기억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기억 조각이라는 형태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왼편의 기억을 보면 아버지네라고 하는 생성된 생각을 떠올려도 되지만 그때 시대를 갖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사랑 이런 것들이 떠올라도 이 기억은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왼편에 있는 기억 조각은 굉장히 평범하고 밋밋하기 때문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른편치를 보면은 교통사고 난 아버지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또 자극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억을 잘 떠오르게 하려면 기억을 떠올리는 단계에서 이미 늦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잘 떠올리려면 생각이 생성되는 단계에서 이미 강력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강력한 구성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험을 볼 때나 사회생활 할 때 등 필요한 기억을 필요한 때 떠올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들은 자신만의 기억 잘 떠오르게 하는 방법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강력한 생각 씨앗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손에서 읽기도 합니다. 눈으로만 본다면 시각적인 정보가 입력되지만 손에 읽는다면 시각적인 정보 플러스 청각적인 정보까지도 입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또 타인에게 기억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기억은 좀 더 오래 남겠습니다. 또 흥미롭고 자극적인 기억을 포함시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본성을 포함시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넷 중에서 어떤 것을 떠올리든지 우리의 기억은 떠오를 수 있겠지만 잘 보면은 생각 씨앗은 이미 타인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대부분이고요. 생성된 생각은 다른 요소들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또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사람들은 다양한 기억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억은 자신의 의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양한 기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기억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억 중에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것을 그 기억 조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기억 조각을 만들었을 때 대개의 경우 밋밋하고 평범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상황이라든지 수업을 듣는 상황, 시험 공부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억 조각들은 대개 평범하고 밋밋한 것이죠. 이런 기억 조각은 잘 떠오르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억 조각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지대하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기억 조각에는 강력한, 즉 자극적이고 흥미롭고 또 관심 있거나 친숙한 기억을 여기에 포함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다시 만들어지는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하였습니다.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내부에서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나라도 많다라든지 호기심 같은 게 발동하여서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생각은 기억으로 저장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 요소를 보면 모르는 분야에 대한 처음 생각은 구성 요소들이 밋밋하고 평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가공하여서 덧칠하여서 기억이 잘 떠오르게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발음이 비슷한 기억을 연관시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기억을 내부 생각 씨앗으로 기억 조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만들어진 생각인데요. 이때 이 투발루는 두발로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발로 걸어가는 투발루라고 하는 생각을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 조각은 이전 것보다 조금 더 흥미롭고요. 따라서 조금 기억이 더 잘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흥미로운 기억으로 내부 생각 씨앗을 만들어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강력한 구성 요소를 포함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와 연관시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 2가 숫자 영어 2와 똑같기 때문에 1, 2, 3 중 2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렸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생각이 1, 2, 3 중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음이나 숫자 등과 연관시키는 방법은 기발하게 보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억 잘하는 법에서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기억 조각 하나하나마다 연관된 현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내용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기억이나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잊어버려도 괜찮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제가 권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주추돌 기억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추돌 기억이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요. 이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된 주추돌 기억을 찾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추돌 기억과 자신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에서 보면은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무엇인가 주추돌 기억을 만들고요. 이 둘을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발루와 관계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러한 그림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투발루 외무장관이 바다 위에서 연설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자기 나라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기후변화는 인류 재앙이다 라든지 생존력 같은 것이 반응하여서 투발루는 가라앉는 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예에도 보시지 우리는 투발루를 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속에 가라앉는 나라를 잊기는 어렵죠. 따라서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 나라를 먼저 떠올리고 이에 연결시켜서 투발루를 떠올리면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춧돌 기억을 연결고리로 활용하여서 기억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다른 기억 조각, 즉 주춧돌을 만들고요. 이를 연결고리로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억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에서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를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가라앉는 섬 투발루를 라고 하는 기억 조각을 만들고요. 이 둘을 연결시키면 투발루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예도 들어보면은 저의 이름은 황선문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리고 여기 연결시켜서 선문대학교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즉, 제 이름을 생각하면 선문대학교가 떠오르고요. 선문대학교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제 이름을 떠올리면 연결시켜서 선문대학교 이름이 떠오르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할 수 있죠.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얼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어머니와 닮았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를 연결시키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는 기억은 무엇이든지 기억만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억보다도 더 유용한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춧돌 기억으로서 개념이나 공식, 경험, 규정 등을 가지고 있다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들의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란 기존 가치에 부과되는 가치를 말하죠. 따라서 이 부가가치에 연결시켜서 부가가치세를 기억할 수 있고요. 또 생산성을 기억할 수 있고 효율성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공식을 기억해도 역시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억할 수 있다면 여기에 밑변 계산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기억할 수 있고요. 빗변에 빗변 계산하는 것도 역시 연결시켜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이나 공식을 먼저 기억하고 이와 연관된 생각들을 기억한다면 기억 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이 어디에서 들은 것처럼 익숙하실 것입니다.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이나 강의 잘하는 교수님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요. 기억 잘하는 학생들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암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각 메커니즘 구조나 작용 원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기억 잘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결국 이런 방법으로 귀결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춧돌 기억 방식으로 기억한다면 모든 사람이 기억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잘하는 생각이 다르듯이 기억 잘하는 방법도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춧돌 기억 방식이 권장되기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방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음으로 연결시켜서 기억을 떠올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숫자로 연결시켜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서는 기억 잘하는 법이라고 소개를 하였지만 실은 기억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억의 작용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기억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 가까이 질문들, 즉 왜라고 하는 많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 방식을 체크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기억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기존 기억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억의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기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